안녕하십니까. 건강욕서 모임 10분 전 우리 주영 대표님의 요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5장입니다. 진실만을 말하라. 있는 그대로 자신에게 솔직하면 길이 열린다. 숨기면 숨길수록 이 목 차크라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주영 대표님 먼저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는 차크라 에너지 중심 센터가 7개 있는데 그 7개 중에 오늘은 5번째 차크라, 목 차크라를 배우게 됩니다. 자, 5번째 차크라는 음, 목은 그 194페이지 중간에 194페이지. 신성한 계획에 모든 걸 맡기자. 거기에서 5번째 차크라는 전통적으로 여성적 가치를 상징하는 가슴과 보통 남성적 성향을 표현한다고 여겨지는 머리를 연결하는 다리이다. 머, 가슴과 머리를, 이 몸체와 머리를 연결하는 통로, 이 5번째 차크라, 목 차크라.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이 부분이 고장이 나면 머리 쪽으로 가는 그 어, 통로가 막히거나 하면 머리에 문제가 오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 이렇게 밑으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고, 또 앉아 있는 거에서 등이 살짝 말아져 허리가 튀어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몸이 앞으로 말아져 있으면서의 특히 목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니까 목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누적누적 한다. 네, 그것은 결국은 이제 고장으로 연결되고 그러면서 머리 쪽으로 통하는 그것이 원활함이 없이 그 머리에 문제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목을 잘 풀어내는 것, 고개를 뒤로 젖혀서 그래서 이렇게 뒤로 젖혀주는 것. 그래서 여기는 좁아지게 되고 뒤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 앞을 쭉 늘려주는 그런 동작들을 짬짬이 해줘야 된다. 이 목은 190쪽 앞쪽으로 오면 균형 잡힌 5번째 차크라 목에 대해서 여기는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힘의 센터이다. 균형이 잡히고 건강하면 꿈과 비전, 더 커다란 목표를 향해 살게 되고 자신의 진실성과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상태가 되고 또한 삶의 축복에 감사하며 살게 된다. 네, 그래서 힘의 센터라는 것, 진실을 말하게 되는 힘의 센터라는 것. 네, 그래서 음,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진실, 네, 그런 것들의 센터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파이팅. 좋아요. 파이팅. 균형 잡힌 5번째 차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이 목은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힘의 센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균형 잡히고 건강하면 꿈과 비전,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살아가기가 힘들죠. 자신의 진실성과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상태가 되고 삶의 축복에 감사하며 살게 된다. 이 목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울림이 있는 충만한 목소리, 원활한 소통, 창의적이고 유창한 언변. 이것은 5번째 차크라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울림이 충만하지 않고 소통도 안 되고 창의성도 없고 유창한 언변도 없어. 그러면 이 목 차크라에 이상이 있는 거죠. 유수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이 모범적 인물은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알고 있죠. 침례교회 목사이자 정치운동가 킹 박사. 미국 시민평등권 운동을 주도했죠.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두려워해요. 근데
그는 연설의 힘을 총동원해서 시민권의 쟁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고 1968년에 암살되기 전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죠. 그러면 우리도 낭독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노벨 평화상을 마틴 루터 킹이 받았는데 여기 계신 주영 대표님이나 해수 대표님, 유수 대표님 그리고 김영수 그리고 이곳에 참여하는 건강뉴스 모임 하시는 분들도 이 노벨 평화상, 뭐 노벨 건강상, 노벨 낭독상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의 유명한 연설에는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 해버들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오는데 이분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죠. 나는 어떠한 상을 받고 싶습니까? 나는 어떤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으세요? 저는 노벨 평화상, 노벨 낭독상, 노벨 건강상 만들면 되겠죠, 뭐. 안 주면 우리가 만들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17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있는 그대로 자신에게 솔직하면 길이 열린다. 우리가 지난번에 혜진 대표님이 엑셀창을 만들어 주었는데 거기에다가 한번 써보셨나요? 아니요. 안 썼어요? 네. 네. 그때 이제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라고 했죠.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어디에 상처를 입었는가? 이걸 조금 이따 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더 나눈 다음에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크라, 5번째 단계 목 차크라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 유수 대표님 책 읽으셨어요? 아니요, 못 읽었어요. 그러면 5장에서 아무 데나 쫙 펴서 발표할 준비를 하시고 우리 해숙 대표님 발표해 주세요. 해숙쌤. 해숙쌤 네,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까? 제가 목 감기가 네. 많이 왔네요. 불편하시겠습니다. 네, 아까 찾았는데 도망갔네. 그러면 찾고 계시고 이 뒤로 아니에요. 찾았어요? 197페이지 197페이지. 간단하게 여기 과도하게 지휘하고 이거 가운데 과도하게 지휘하고 조직하는 경향이 있는가? 나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무엇인가? 지금 내 상황에서 바로 이완하고 내 맡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위의 질문을 진실하게 어떤 가식도 없이 대답한다면 그 자체로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지금 질문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지휘하고 조직하는 경향이 있는가 했어요. 나의 근본적 두려움은 무엇인가? 좀 한번쯤 생각하는 그런 문구인 것 같아서 한번 택했습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한번 파이팅. 추가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어제 만났을 때는 괜찮더니 오늘 새벽에 내가 목소리가 더 갑니까? 어제 목이 아팠는데 네. 오늘은 좀 목까지 갔네요. 소금 가글을 해주세요. 소금 가글. 헬스요. 그리고 소금물도 드시고 그 홍삼단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2개씩 씹어 드세요. 건강하게. 면역력이 건강해야죠.
자, 바라는 바를 말하고 행동하고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도록 말과 행동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 밀어붙이고 힘을 빼세요. 허용하고 모든 걸 맡기세요. 과도하게 지휘하고 조직하는 경향이 있는가? 우리 이제 리더들이 이러한 것을 잘하죠. 나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무엇인가? 지금 내 상황에서 바로 이완하고 내맡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질문에 진실하게 가식도 없이 대답을 한다면 그 자체가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죠. 기덕쌤 어서 오세요. 197페이지입니다. 내 삶, 건강, 관계, 재무 상황, 그리고 모든 작은 것까지도 그 흐름을 우주의 힘에 맡기도록 선택합니다. 우리 이거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내 스스로 뭐 재무 상황, 그다음에 관계, 인간관계, 뭐 비즈니스 관계, 나의 모든 작은 것까지도 우주의 힘에 맡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맡기는 길이라고 알려진 단계를 보면 198페이지입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판단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 판단하지 않는다.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마음을 버린다. 계획하지 않았던 사건과 상황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신호라고 믿는다. 그 부분에 보면은요, 198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시니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용기를 주시고, 그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예, 살면서 어때요? 바꿀 수 없어요. 저는 저희 짝꿍이 밥을 먹고 바로 자요. 근데 이게 안 바꿔지더라고. 지난번에 한 몇 개월 바꾸더니 작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밥 먹고 또 바로 자고 운동도 안 하고. 이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주죠. 근데 난 스스로 그걸 볼 때 어떻게 돼? 막 화가 나는 거죠. 왜 저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책을 안 보는 거야? 왜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어. 바꿀 수 없는 상황이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왜 아이가 공부를 안 해? 왜 게임만 하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왜 저분은 저렇게 말을 하지? 근데도 그렇게, 근데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나 자신은 바꾸어 갈 수 있는데 남들은 내가 통제 불가능한 거죠. 그들의 생각을 모르고 내가 바꾸고 싶어도 전혀 바꾸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랑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누굴 바꿀 수 있겠어요? 나, 여러분의 생각 한번 경험 나,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바꾸려고 하지 마. 술 마시지 마. 일찍 와. 우리 잘하는 거 하나. 생일날, 동생 생일날 모이기로 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술 취해갖고 늦게 들어와. 우리는 집에서 기다리는데. 몇 번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생일 초대 집으로 안 했어요. 와, 돌아버리들. 그렇게 안 바뀌더라고. 그래서 아예 모임을 안 해버렸어. 그리고 해도 안 되니까 차라리 내가 술 그냥 많이 드세요. 그냥 술국 끓여주는 게 낫다 해가지고 저는 안 했는데 체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좀 덜 먹기는 하대. 근데 끊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내 마음이 바뀌는 게 훨씬 내가 편하다라는 생각이어서 그냥 내가 바뀌고 있습니다. 낭독 화이팅. 아니, 건강 건강 관리. 화이팅. 다른 분은 어떠세요? 우리 유수쌤은 어떠세요? 음, 시간이 무슨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네, 내가 통제 불가능한 거 있잖아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식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아, 우라통 터지죠, 막 진짜. 아이고. 그럴 때는 어, 그, 아, 우라통 터질 때 그냥 내가 내가 져야지 뭐 그냥 내가 져야 지고 말아요 그냥. 우리 순애쌤은 어떠세요? 건강 파이팅. 저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봐요. 다 착한 사람들만 모였네. 착한 사람이 아니고 제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하고 지켜볼 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근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왜 말과 행동을 저렇게 하는 거야? 내 앞에서는 이 김영숙 너는 역시 짱이야, 최고야. 뒤돌아서면 다른 사람 앞에 가서 형숙 잘났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쟤 왜 저래? 우리 이런 황당한 경험 많지 않아요? 누구 막 쑥닥쑥닥해. 그러다가 거기 가서는 그분을 분명히 내 앞에서 막 욕했다. 얘 저런 사람은 어떻게 하니? 막 이렇게 해놓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최고예요. 뭐 어쩌요. 이런 경우 막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세요? 그래서 왜 있어요. 저 앞 있잖아요. 저 앞에서 다른 사람 흉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맞장구를 안 쳐요. 아, 왜? 왜?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얘기를 할 사람이거든. 그렇지. 그래서 그냥,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예전에는 그냥 그걸 그러냐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하지 말라고. 나 그 얘기 듣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잘라요. 하지 말라고 해. 좀 왜냐면 바뀌는 것 같아. 그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선입관도 있잖아요. 먼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만나면은 그냥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의심의 눈초리, 뭐 불안정한 눈초리를 보잖아요. 근데 또 그 사람은 나한테서 막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앞에 가서는 또 막 칭찬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야, 사람이 왜 저 이중인격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좀 많아요. 당황스럽기도 해요. 많죠. 우리 그래서 기덕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네. 아까 상대방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이스 선생님 말씀대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뭐 오래된 얘기지만은 결혼 초에는 성격을 안 맞으니까 그 바꾸기 위해서 이제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한 30년 가까이 성격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그를 성격을 비슷하게 만들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포기했죠. 결국은 이제 자신의 그 성격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성격을 존중해 주고, 결국은 이제 내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뀐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결국은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뀔 수가 있다. 상대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꾸니까 그게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건강 우리가 화이팅! 이제 몸을 가볍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대를 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거죠. 판단할 필요도 없고 기대할 필요도 없고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그 마음도 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삐지면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고 2주씩 말을 안 하고 사람은 속 터져 죽는 거죠. 저는 이제 자유롭게 살던 영혼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뭐 이게 떠돌던 영혼이 안착해서 좀 재밌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한번 이게 틀어지면 말을 하네. 사람 답답해 죽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근데 지금은 그냥 네 마음대로 와,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소서. 왜냐면 내 영혼이 다치니까. 어떠세요? 근데 지금 김기덕 쌤이 성우님이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서로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남편도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적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면 우리 남편은 얼마나 나를 안 좋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 서로가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들어보면 아마 그 사람은 더 속 터질 거다라는 그렇죠. 그게 답이에요. 저를 생각. 또 이 새벽부터,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가 저렇게 하고 있는 옆에 내가 이해가 갑니까? 잠도 딱 자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자기 입장에서는. 4시간부터. 서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서로 이제 그쵸. 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감사합니다. 그죠? 받아들이면서 살아야죠. 좋아요. 건강 파이팅. 우리 기덕쌤. 이러한 진실을요, 자기 혼자 감싸고 있잖아요. 차크라에 이상이 와서 질병이 생기는 거죠. 진실을 말하라고 하죠. 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이 최선이 아닌 거죠. 저는 이제 건강하게 살라고 녹음을 했어요. 코를 되게 많이 보니까. 근데 제가 2번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내 핸드폰으로 녹음한 것도 아니고 나갔겠지. 본인의 핸드폰에 녹음을 해줬어요. 들으라고. 그랬더니 막 제가 건강독서 지난주 목요일날 끝나고 나갔잖아요.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그 새벽에 소리 지르고 막. 아니 어처구니가 없잖아. 왜 자는 걸 녹음하느냐고 막 난리가 나고 이런 아, 건강 챙기라고 녹음을 해줬다고 막 이래도 안 통하는 거지. 그래서 아이도 자고 있는데 같이 큰 소리 치면 안 될까 봐 그냥 가만히 지죽은 듯이 있었어. 알 수 없는 그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삶이 굴곡이 많잖아요. 막 파도를 타기도 하고, 즐기는 사이에, 우리. 파도를 즐기는 사이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망가졌겠어요, 제가. 이 부분은, 뭐, 가슴 차크라, 뭐, 청골 차크라 이런 거 하면서, 그다음에 이게 계속 치유해 가고 있는데, 목요일에 그 사건 딱 터지니까 제가 또 다시 무너지는 거죠. 그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삶이 평탄하면 좋겠지만, 아쉽죠. 좋아요. 우리 기덕 대표님 발표해 주세요. 169페이지부터입니다. 69페이지부터 169페이지 진실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 74 가만 있으면 100 이거는 177페이지 177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두렵고 수치스럽고 창피한 감정을 달고 다녔다. 필수적으로 공석에서 말해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말하는 것에 대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단락의 마지막 줄 밑에서 세 번째까지 몇 페이지라 그랬어요? 기만적인 모습이 177. 발각. 네. 177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세 번째 줄. 기만적인 모습이 발각될까 두려워 나는 술과 안정제, 신경 안정제의 사용량을 더욱 늘렸다. 나는 평생 내 삶을 속였다. 내가 두렵고 화나고 상처받고 낙담했을 때조차 행복한 척하며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179페이지 그 색깔 표시된데 내 목소리를 찾고 내 선택을 말하라. 그것이 밑에서 세 번째 줄.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가? 진실한 대답을 하면 자신을 존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스스로 존중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네. 다음 185페이지, 184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맨 밑에서부터. 네, 184페이지 맨 밑에 줄부터 읽어볼게요. 183페이지, 84페이지 4페이지. 마지막 줄. 네네네.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hod슨은 이렇게 말했다. 아픈이 행복하지 않네요. 에이즈에 걸리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다른 사람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적어도 제 불행은 긍정적인 가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야기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자문하지 않고 실제로든 상상이든 다른 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대가가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보여준다. 결국 우리 행복을 빼앗기고 자신과 연결되는 느낌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며 건강과 멀어지거나 때로는 삶과 단절되게 된다. 결국은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191페이지 한번 또 191페이지에 둘, 넷, 다섯 번째 줄.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시대에 그런 연설의 힘을 동원해서 시민권의 쟁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68년 암살되기 전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유명한 연설인 나는 꿈이 있다. 에버드림을 경청할 때면 그 목소리가 우리 내면에 깊이 물려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00페이지 한번 볼까요? 200페이지에 200페이지. 200페이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 일기를 쓸 때는 완전히 진실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 적는다. 화가 나 있다면 화가 났다고 적는다. 적은 내용은 검열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겉으로는 화려하고 모든 게 잘 잡힌 듯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안으로는 두려움에 떠는 아이가 있다고 느낄지 모른다. 그거 그대로 적는다. 아내의 가족을 만들어 갔는데 그들이 내가 바보 같고 굴욕적이라고 느끼게 만들었다면 그 감정은 그대로 적는다. 진실을 쓰고 또 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진정성이다. 자신의 일기 한 장 한 장에 진실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도 진실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 내가 진실을 표현할 때 내 몸 전체가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그저 느껴보자. 내가 나 자신이 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진실의 목소리를 내어보자.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 진실이 치유한다라고 책을 읽으면서 저는 사실 그동안 이게 사실 이야기 못했었죠.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못했었는데 제가 이제 2년 전에 책에서 찾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쓰면서 저 자신한테도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그 내용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진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또 건강도 많이 회복되고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전체책으로 나라 살린 치유 글쓰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도 결국은 그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 일기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나 이제 이런 질병이 있었고 과거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것을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응어리라든가 이런 병이 다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건강 화이팅! 건강 파이팅. 네, 우리가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쌓여 있는 것들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죠.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일기를 쓰라고 하죠. 일기를 써보세요. 일기장에도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많이 썼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봐, 선생님들이 봐. 이게 무슨 일기장이야? 그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나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지 못했던 거죠. 우리 기독쌤이 치유의 글쓰기를 하고 있죠. 내 속에 쌓인 게 많아서 내가 이거 표출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서 글을 쓰는 거죠. 네. 지난번에 어떤 교수님하고 이제 숲길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 근데 나하고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자기 무슨 책을 썼어요? 소설책을 하나 썼어요? 근데 자기가 미국에 갔을 때 흑인 여자하고 저기 했던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딸들이 이게 주인공 이거 아빠 아니야? 네. 그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나 아니야. 아니 소설이잖아.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나한테는 왜 그 말을 왜 나한테 하는 거야? 이해가 좀 안 갔어요. 어딘가에 진실을 털어놓고 싶었나 보지. 그 상대방 누군가에. 안 하고 그게 김영숙 대표였어요.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안 친해야지 얘기하지. 친한 사람한테 못해. 친한 사람한테는 얘기를 못해서 저한테 한 건가요? 네. 당황했어요. 네, 정순 대표님, 영대현 대표님 어서 오세요. 질문 네. 하나 해도 돼요? 잠깐만. 예, 이야기하세요. 네, 전자책으로 그때 칭찬일기, 감사일기 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정말 어떻게 치유가 됐는지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좋아요. 우리 그때 칭찬 일기 썼었죠? 칭찬 일기 그때 누가 썼었죠? 칭찬 일기 정순, 함께 하신 분. 정순 성우님, 우리 정순 성우님 그 칭찬 일기 희진 썼을 성우님. 때 어떻게 됐나요? 마음 상태 음,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네, 칭찬 일기를 써놓고 발행은 못했는데요. 그때 칭찬 일기를 이제 매일매일 쓰게 되면 제가 제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자꾸 칭찬하다 보니까 그 사물에 대해서 관찰력도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제 마음보다도 상대편의 마음을 읽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가족이라든가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칭찬 얘기를 쓰게 되면 굉장히 제 자신이 훨씬 더 마음의 치유가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새는 지금 제가 바빠가지고 감정일기도 못 쓰고 하는데 감정일기 쓰시는 분 많더라고요. 감정일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감사일기나 칭찬일기나 감정일기 다 같은 그런 맥락일 것 같아요. 그 자기 자신이 제일 많이 치유가 되고 주변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자연을 관찰하는 마음, 그다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거를 이제 길러지는 게 아닌가 하여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건강 파이팅. 건강 파이팅. 제가 요즘에 이제 전자책 몇 명하고 낭독 감정일기를 쓰잖아요. 쓰다 보니까 치유가 되더라고요. 예, 이게 글로 고백하는 게 최고야.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비밀은 없이 날개를 달고 날아갑니다. 글로 쓰면 풀려요. 치유의 글쓰기. 정말 힘든 사람 있다면 우리 기덕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저도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낭독 감정일기를 쓰고 있고 좋아요. 우리 정순 쌤 책에서 본 내용 나눠 주실 수 있나요? 책을 보셨어요? 못 봤나요? 안 들립니다.
어저께 행사 때문에 너무 늦게 도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잠을 몇 시간 못 잤습니다. 죄송합니다. 책도 못 쓰고. 아, 그리고 우리 건강독서 모임 6시 넘어서 다 들어와가지고, 제가 규정을 다시 정했어요. 5시 50분에 우리 주영쌤이나 아니면 주영 대표님이나 희진 대표님의 요거나 레크레이션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에.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챙기면서 건강독서 모임을 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어나자마자 여기 앉아가지고 있으면 또 얼마나 힘들어 하루가. 그죠? 근데 요가 새벽에도 하고 지금 한 10분 했는데 몸이 가뿐하고 좋네요. 늘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5시 50분에 요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가나 레크레이션으로. 일단 발표해 주실 분 우리 영단쌤이나 순애쌤. 이 애치는 또 누구요? 아까 그 제가 아, 이거, 예, 이름이 이상한 거, 그건가 봐요. 줌에 그 AI 캠페니언을 눌렀더니 이게 아랍어인지 이란어인지 무슨 나라 언어인지 모르게 써 있어요. 아무튼 이름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목 차크라예요. 있는 그대로 자신에게 솔직하면 길이 열린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171페이지에 보면 7살 때 이제 가톨릭에서는 신부한테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신부님한테 호통을 받고 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진실을 또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이게 완벽한 가족이야. 너무 변호사 집안이잖아요. 그죠? 변호사 집안이고 뭐 옷이니 사람들 대하는 거니 겉에서 볼 때는 너무 완벽해. 그런데 이 173페이지를 보세요. 두 번째 줄. 우리 집 현관 앞에는 절대로 진실을 말하지 말라라고 쓰여 있다. 우리 집 앞에는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집의 가훈이 변호사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진실을 말하지 말라라고 써져 있어요. 거짓으로 살면 우리가 미치게 되는 거야. 이것을 어디 가서 말을 할 수도 없고, 어? 그게 생각나잖아요. 죄수가 어렸을 때 물건을 하나 훔쳤는데 엄마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 꾸지람을 주고 종아리를 때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커다란 도둑이 된 거죠. 커서는 계속 도둑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혀를 확 잡아 뽑았잖아요. 확 잡아 당겼잖아. 자기 사형 당하기 전에 엄마 귀를 물었던가? 귀를 물었나? 아무튼 귀인지 현지 그거 맞을 것 같네. 귀가 맞죠. 귀를 확 물어 뜯었나? 아무튼 그래요. 진실을 말해야 돼. 진실을. 그런데 이 엄마조차도 따스하게 품어줘야 하는 엄마조차도 용납을 안 하는 거죠. 용납을 안 해. 그래서 이 집안은 대대로 변호사 집안이고 되게 우아하고 남들이 볼 때는 존경하는 집안이긴 하지만 가정은 다 병들었고 파탄당한 거죠. 이 아버지는 엄마한테 당하는 이 순한 고통을 딸한테 보낸 것 같아요. 174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 잘못한 일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 하는 경우에는 침묵 밖에는 어떤 선택권도 없다는 걸 알게 된다. 표현하지 않는다면 진실은 어디로 가게 될까? 생존을 위해 거짓을 말하겠지만 몸은 버틸 수 없다. 우리 생존하기 위해서 거짓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몸은 버틸 수가 없어요. 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안으로 숨겼던 어린 시절의 나의 거짓은 5살, 6살에 만성 편도선염으로 7살에 이빨을 가는 습관으로 9살에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12살, 13살에는 일그러지고 상처 입은 소화기관과 여성 생식기관으로 표현이 되었다. 저는 이제 아이가 5살, 6살 때 이 편도선염에 막 붓고 막 이래가지고 수술을 해줬는데 제가 몰라서 수술을 해준 거죠. 근데 이 책을 지금 목 차크라 부분을 읽다 보니까 이 아이도 응?
어린 시절에 자기에게 당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편도선염이 붙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제 부부싸움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 책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네요. 상처 입은 소화기관 9살엔 나무에서 떨어지고 12살, 13살에는 일그러지고 상처 입은 소화기관과 여성 생식기관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순간 내 몸에 모든 것이 고장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암으로 목에 통증까지 오는 거죠. 내 몸은 말을 할 수 없고 표현을 하는 거죠. 몸이 표현을 하는 거야. 말을 할 수가 없잖아. 175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내 몸은 말을 할 수 없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없었던 말 그대로 나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되었다. 우리 몸이 어디가 아프다. 살고 싶어서 아픈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 아픈 거죠. 너 왜 나 아프게 만들어? 어? 나는 정말 좋은 생각하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해야 되는데 네가 너무 무리하게 하니까 내가 아픈 거 아니야. 나에게 관심 좀 가져줘. 하고 내 몸의 부분에 남는 거죠. 왜 관절 무릎 수술을 왜 하겠어요? 뻔질나게 돌아다니니까 하루 종일 서서 뭔가를 하니까 이제 그만 좀 나 좀 살펴줘라 하고 고장이 나는 거죠. 175페이지에 보면은요, 거짓된 삶이 나오는데, 잘못된 일에 침묵하면 잘한 일에도 침묵하게 된다. 175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요, 15살에 나의 반항적인 면인 신디는 제2의 가공 인물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15살 그 나이에 제2의 신디를 만들어냈겠어요. 모든 지옥을 풀어놓기 전까지 나의 진정한 목소리는 땅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때 신디가 품고 있었던 억눌리고 왜곡된 진실은 단단하게 쌓인 작은 포장을 뚫고 나와 유혹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네, 솔직하게 다 털어놓은 것은 아니죠. 177페이지에 아까 발표를 해주셨잖아요. 저도 이 어린 시절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려움, 수치, 창피한 이런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 제 어렸을 때 뭔가가 있었겠죠. 여러분은 어땠어요? 어린 시절. 내가 지금 발표도 못하고, 누굴 만나는 것도 두렵고, 어? 창피하고, 이런 것은 어렸을 때 뭔가가 나한테 온 거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이런 게 다가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기가 없을 수도 있죠. 지금의 용기가 없는 거야. 어떠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느 경우는 이렇게 선뜻 나오지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지 못하는 거. 별로 이렇게 오늘 아침에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진실을 기분이 표현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 건강독서 모임을 해서 진실해야 한다. 진실을 취한다. 하지만 나의 과거, 치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유롭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치부라고 여겨지니까 안 그렇죠. 하게 돼. 그런데 이런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내가 회복이 되는 거야.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5번째 에너지 센터 목 차크라. 이 목 차크라는 목의 자리에 하고 있죠. 180페이지. 창의적인 표현과 주로 관련된다. 내가 창의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이 목 차크라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말을 사용하거나 혹은 말이 아닌 다른 소통 방법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느끼고 신념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며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목구멍을 통해 나오는 소리는 말하고 노래 부르는 등의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메신저는 목소리와 선택이다. 목차크라는 메신저는 목소리와 선택이다. 어떻게 살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우리의 꿈이 무엇인지까지도 목소리를 내므로써 발현될 수 있다. 선택은 우리 갈망에 목소리를 실어주고 목소리는 우리의 선택을 표현한다. 이 부위가 목 부위가 균형을 잃으면 목 차크라가 어떻게 되냐면 턱관절 장애, 내분비샘의 부종, 인후도암, 목 이상, 소아 만성 편도선염, 갑상선 기능 저하증 및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염, 갑상선암, 하시모토병, 그레이브병. 이 하시모토병은요, 자가 면역의 원인으로 갑상선에 염증이 발생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나타나는 질환이래요. 그리고 그레이브병은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는 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 만성 비염, 인후, 발성, 입, 치아 혹은 잇몸에 이상 증세가 있다 하면 목 차크라에 의심을 가져야 하겠죠. 말더듬이도 마찬가지예요. 수줍어하거나 말더듬이. 이 머리와 가슴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전히 작은 목소리가 문을 닫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맨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지금과 같은 증상이 있는가? 201페이지. 만성적으로 목이 쉬어 있는가? 계속해서 목이 아프거나 비염 등의 문제가 있는가? 경추나 어깨에 자주 통증이 있는가? 너무 많이 말하거나 너무 크게 말하는가? 말을 더듬거나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가? 잘 안 들리는가? 수줍어 하는가? 자신 있게 생각을 말하는가? 아니면 늘 할 말을 편집하는가? 시간과 리듬의 흐름을 잘 타면서 창의적으로 살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정직하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욕구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 내면의 지침을 듣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개의 체크가 나왔죠. 그런데 이것을 체크했을 때 몇 개 이상은 어떻고 몇 개 이상 어떻고 이 결과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질문에 답을 해봐라. 이것만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하죠. 자신의 일기를 쓰세요. 지난번에 여기 텔레그램에 와서 보세요. 텔레그램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희진쌤이 만들어준 게 있어요. 그죠? 무엇을 만들어줬어요? 체크하는 걸 만들어줬죠. 음. 다시 한번 지금 올려드리면 이거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네. 이 공감 감정 일기를 쓰고자 했는데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첫 번째,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지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프로그램도 올렸는데 질문을 보고서 한번 써보세요. 같이 대답만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트에 쓰셔도 되고 여러분이 편한 곳에 작성을 해주세요. 오늘이 23일이에요. 제가 아침에 쓰긴 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한번 써보세요. 두 번째, 어디에 상처를 입었는가? 어디에 상처를 입었는가? 세 번째, 사랑을 주길 주저하고 있는가? 단답형으로 하셔도 돼요. 뭐 길게 장황하게 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냥 주저하는가?
아니다. 내 사랑을 주지 않고 있는가? 자, 사랑을 주길 주저하고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왜 사랑을 주지 않고 있는가? 아니다. 주고 있다.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가? 네, 다섯 번째,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가? 하겠다. 여섯 번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완벽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음, 그리고 일곱 번째,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에게 칭찬을 해야 한다.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아홉 번째,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켰는가? 그렇다, 아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줘도 돼요. 뭐 내용이 있어서 쭉 써도 되겠지만. 그렇다면 나는 왜 자신을 고립시켰는가? 이유도 쓰면 좋겠죠. 공감을 하는 편인가? 혹은 열 진실함을 번째는 더 공감을 덜하는 편인가? 혹은 친밀함을 두려워하는가? 친밀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또 친밀한 것을 두려워하죠. 11번째,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이 필요해서 그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빠져 있는가? 이렇게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이 조금만 잘해주면 거기 푹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해.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헤어나오지 못해. 자기가 돈이 없는데도 요즘 그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돈을 꼬라박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팍 터진 거야. 막 사채 이자까지 막 넣어서 준 거야.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타인의 욕구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나머지 나 자신의 욕구에는 불성실하지 않는가. 13번째, 나는 지금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면 언제쯤 충분해지겠는가? 날짜를 정해야겠죠? 모르겠다가 아니라 언제쯤 충분해지겠는가? 우리가 끝까지 채울 수는 없겠죠? 그래도 날짜를 한번 못 박아보세요. 나는 지금 충분한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 이것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말문이 갑자기 막힌 이유가 뭘까요? 비디오를 다 껐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강독서 모임을 하는 거죠. 캡처 한번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캡처 뜨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목 차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무섭네. 웃어야 돼. 사람은 항상 웃어야 행복한 거죠.
네, 웃지 않으면은 항상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오늘 목 차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러분의 한번 소감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책에서 느낀 것을 적어도 되고 또 뭐 해도 돼요? 내 소감을 적어도 돼요. 길게 안 적어도 되고 그냥 짧게 한번 적어보세요. 책에 있는 내용을 적어도 돼요. 우리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적는 거니까 네, 자유롭게 적으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적을 동안 이 목 차크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멀티를 하는데 이게 남자들은 이게 멀티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멀티가 잘 안 되시나요? 멀티 되는 것 같아요. 멀티 돼요? 그럼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한번 쓰면서 들어보세요. 목 차크라, 턱관절 장애, 목의 림프절 비대, 인후암, 목의 문제들, 어린 시절 만성 편도선염,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염, 갑상선암, 하시모토병, 그레이브스병, 만성적인 부비강 문제, 목, 목소리, 입, 이빨, 잇몸의 이상. 그리고 이렇게 해보자. 불균형 했을 때 이러한 증상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봅시다. 일기를 쓸 때에는 완벽하게 진실해야 한다. 화가 나 있다면 화가 났다고 적는다. 적은 내용은 검열하지 않는다. 자기 쓰고 나서 막 지워. 그러지 말란 얘기죠. 그냥 쓰고 덮어버려요. 지나간 거 보지 마. 자기 자신이 되어라. 겉으로는 화려하고 모든 게 잘 잡힌 듯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안으로는 두려움에 떠는 아이가 있다고 느낄지 모른다. 그걸 그대로 적는다. 아내의 가족을 만나러 갔는데 그들이 내가 바보 같고 굴욕적이라고 느끼며 만들었다면 그 감정을 그대로 적는다. 진실을 쓴다. 효과와 이유에 대해서 중요한 건 진정성이다. 자신의 일기 한 장 한 장에 진실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세상에서도 진실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 내가 진실을 표현할 때 몸 전체가 얼마나 이완되는지 느껴보자. 내가 나 자신이 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진실의 목소리를 내어보자. 이렇게 목 차크라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첫 번째는 뿌리 차크라였죠. 두 번째는 청골 차크라. 세 번째는 태양총 신경총 차크라, 태양신경총. 네 번째는 가슴 차크라. 다섯 번째는 목 차크라입니다. 7개의 차크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 차크라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 가야 하겠죠. 저만 회복되어 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회복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소중한 거니까 자기 스스로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아이고, 나누어 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진쌤이 무슨 일이 있는지 안 나오네요. 목 차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나는 어떠한 느낌이 들었는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실을 감추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고 진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실이 취해야 한다. 데보라 킹의 목 차크라에 대해서 읽고 나누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그 느낌을 한번 발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표현을 할게요. 하면 진실되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몸이 제가 공허해져요. 할게요. 몸을 감추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살면 내 몸에 이상 증상이 오면서 몸이 아픈 거예요. 좋아요. 우리 해숙 성우님 먼저 발표해 주세요. 근데 제가 적기도 했는데요.
진실한, 나만의 진실한 일기를 써보자 그랬고요. 필요한 것 같아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 번씩 써보는 걸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화이팅. 건강 화이팅.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3명이 입력 중이네요. 텔레그램이 좋은 게 뭐냐면 몇 명이 입력하고 있는지 그것도 다 보여. 지금 3명이 입력하고 있어요. 좋아요. 우리가 잘못된 일에 침묵을 하잖아요. 그러면 잘한 일도 침묵하게 되거든요. 억눌리고 왜곡된 진실 앞에서 우리는 점점 더 포장 사이즈가 커지는 거야. 거짓을 왜곡하면 왜곡할수록. 무섭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저 나눠주세요. 무서워요. 네. 그리고 요즘에, 유혹의 손길이 아주 많이 와요. 어떠한 유혹의 손길이 많이 오냐면, 뭐, 코인이나 뭐, 대박, 이러한 것들을 제가 거의 뭐, 하루에 한 건 아니면 2건 정도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그 돈을 네,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20만 원을 줬다 그러면 20만 원에 그 값이 나에게 오면 괜찮아. 근데 20만 원에 뭐 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오지 않고서 내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것은 그 회사들의 나 녹화 그만하고